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디딤 영상 조선 농민 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조선에 농민의 함성이 뒤덮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1800년에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는데요. 그러자 어린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어 장인을 비롯해서 왕실의 외가 친척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가 친척들이 왕의 권력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가 60년 정도 지속이 되고 안타깝게도 세도 정치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부정부패는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권력을 나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늘리거나 백성을 괴롭히거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화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화가 난 백성들이 결국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게 됐는지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가 많이 났던 부분들은 세금을 거두는 방법인데요. 조선에는 환곡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곡식이 생산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였는데요. 이 환곡을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비싸게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1,000원을 빌려주고 이 돈을 10,000원으로 갚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황당하겠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시를 보면요. 봄철에 좀 먹은 것 한 말 받고 봄에 좀 먹은 쌀을 상한 쌀을 한 말을 빌려주고 가을에 온전한 쌀 2말을 갚는데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새로 생산한 깨끗한 쌀을 2배로 갚으라는 뜻이죠. 한 말을 받고 2말을 갚으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 장면을 잘 나타낸 그림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자 농민들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봉기라는 말은 백성들이 벌떼처럼 떼를 지어 세차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촛불 시위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국민들이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평안도 사람들은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평안도는 바로 이쪽 부분, 서북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태어난 홍경래라는 사람이요. 여러 차별과 부정부패 장면을 목격하고 10년 동안이나 봉기를 준비해서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 봉기 이후에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이냐면요. 그림처럼 우리도 난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용기를 백성들한테 주게 된 거죠.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관군, 즉 군대와 농민들이 대치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11년 홍경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1811년에서 한 50년이 지난 1862년에는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있는 진주라는 곳에서 진주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지도에 표시된 여러 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1862년은 임술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때를 우리가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50년이 지난 뒤에도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많은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개선안들이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백성들을 괴롭힌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환곡제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도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또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는 대신에 냈던 군포라는 세금에 대해서도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아이나 또는 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해서 백성들이 많이 괴로웠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괴로운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는데요.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합니다. 이 동학은 원래는 천주교,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였지만 전통신앙인 민간신앙, 유교, 불교, 서학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인내천, 후천개벽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데요. 말은 어렵지만 이런 사상들은 결국 모든 사람이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사상입니다. 조선은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좋아했겠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당시 지배층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요. 결국 동학은 금지되었고 최재우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학을 중심으로 나중에는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1800년대 세도 정치로 조선이 매우 혼란스럽고 거기에 농민 봉기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나라가 어지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개의 질문, 6화 질문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